네, 오늘부터는 수열 단원이 시작이 될 건데 수1에서 마지막 챕터라고 할 수 있지. 수열은 크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수열의 합 시그마가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에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그다음에 수학의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귀납법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수월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수열이라는 것은 수를 나열한 거야. 숫자를 나열한 거야.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한 게 아니고 어떤 규칙에 따라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숫자를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네 번째 숫자 이렇게 나갈 건데 이 첫 번째 숫자를 우리가 첫 번째 항, 그래서 첫째 항, 두 번째 숫자를 둘째 항, 뭐 셋째 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첫째 항을 A1, 둘째 항을 A2, A3, A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x에 대한 함수를 얘기했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 fx는 2x 플러스 1이다.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 얘기는 첫 번째 항은 그냥 f1이다. f2다. f3이다. f4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수열도 어떻게 보면 함수야. 그런데 정의역이 얼마냐? 정의역은 x의 값이잖아. 정의역 x가 될 수 있는 x의 값을 얘기하는데 정의역은 그냥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자연수에서 이 함수는 자연수에서 어떤 실수로 대응이 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보통 이제 fx라고 안 하고 fn이라고 표현을 해. 왜냐하면 x에 모든 실수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정의역을 자연수로 한정 지었기 때문에 fn은 2n 플러스 1에서 n은 자연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fn 대신에 an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래서 an이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a1은 얼마가 될까요? n에다 1을 넣어서 an이 만약에 2n 플러스 1이라면 a1은 n에다 1을 넣어서 3이 되겠죠. 첫째 항은 3이 되고 a2는 n에다 2를 대입해서 5가 되겠고 a3은 7, a4는 4를 대입하니까 9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n번째 항을 2n 플러스 1이라고 나타내고 요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을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항이 되는 거지. 일반항만 알고 있으면 어떤 항이든 다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일반항을 EN 플러스 일반항을 AN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좀 조그맣게 한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놓고 교재를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자,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아이고, 오 잠깐만 이게 뭐야? 자,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등차 수열 말고 수열만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정의할 거예요.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를 나열했다는 얘기예요.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항이라고 한다. 라는 거야. 각 항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또는 제1항, 제2항, 제3항이라고 한다. 그렇죠?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은 보통 딱 3개만 찍어줘. 그래서 그 수열을 나열할 때 항을 구분할 때 콤마를 찍어주고 점 3개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겠다.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에는
각 항에 번호를 붙여 A1, A2, A3, 콤마 점점점 AN, 콤마 점점점 이 뒤로 계속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고 제 n항 AN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수열을 간단히 나타낼 때에는 일반항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이 수열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중괄호 하고 2n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표현만 하면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뭔지 두 번째 항이 뭔지 n에다가 대입해서 1부터 이렇게 대입해서 그 숫자를 찾아내면 수열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겠죠. 오른쪽에 개념 플러스 보면 일정한 규칙 없이 수를 나열한 것도 수열이지만 우리가 이 규칙에 의해서라는 말을 내가 적었잖아. 규칙에 의해서 나열을 해야지 수열이, 규칙이 없어도 수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반드시 규칙이 있는 실수의 수열을 다룬다. 실수의 수열을 다룬대. 허수는 안 쓰나봐. 그죠? 자, 수열 AN의 제 n항이 A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면 n에다 1, 2, 3을 차례대로 대입하면 수열의 각 항을 구할 수 있다. 계속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수열에 종류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수열의 종류. 수열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했는데 오늘 배울 바로 등차 수열도 하나의 수열의 종류이고 어떤 규칙을 알려줄 거야. 또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은 등비 수열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수열이 있을 거야. 여러 가지 수열이 있을 텐데 이 여러 가지 수열은 어디서 배우느냐? 우리가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에서. 수열의 합. 아까 전에 목차에서 우리가 수열의 합이 2단원이었잖아. 이 수열의 합은 내가 시그마 이런 걸 배운다고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수열들을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수열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중에 오늘 등비 수열을 좀 배워볼 겁니다. 등비 수열을 배우기 전에 우선 수열에 대한 것을 한번 먼저 정리를 해봤어. 자, 개념 체크 문제 수열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일단 등차 수열 하기 전에. 자, 다음 수열 AN. AN을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해 놨잖아. 그지? 이렇게 수열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수열 AN의 첫 항부터 3항까지 제3항까지 구하라 그랬어. A1이 얼마냐? A2가 얼마냐? A3이 얼마냐? 여기다 대입을 해서 써주면 되겠죠? 1을 대입하면 3이고 2를 대입하면 2는 4 더하기 1 5고 3을 대입하면 한번 써줄까 이렇게 2 곱하기 3 더하기 1 해서 7 이렇게 되겠어. 자, 여기서 AN은 어떻게 될까? 5에 n에다 1 넣으니까 5의 제곱이 돼서 25가 되겠고 A2는 5의 세제곱이 돼서 125가 되겠고 A3은 n에다 3을 넣으니까 5의 4제곱이 되니까 625 이렇게 씁니다. 옛날에 배웠던 제가 선생님이 옛날에 그 교육과정에서는 요 첫째 항을 우리가 초항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 요새는 초항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예전에 뭐 어른들은 그냥 초항이 익숙하니까 습관이 돼서 초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교육과정이 이제 바뀌어서 초항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5의 세제곱 이거를 5의 3승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5의 세제곱 제곱이란 말을 씁니다. 3승이란 말 이제 안 써요. 물론 선생님들은 이 습관이 돼서 이렇게 초항이나 승 이런 말을 많이 쓸 텐데 여러분들은 초항 말고 첫째 항 제곱 승 말고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의 모양을 보니까 이 수열은 3, 5, 7, 9 이렇게 나가니까 계속 얼마씩 더해졌어요? 계속 2씩 더해지는 수열이다. 이런 규칙이 있는 거잖아. 자, 그 다음 2번 수열은 뭐야? 25, 125, 625 어떻게 돼 있어? 계속 5를 곱해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을 수열이라고 하고 이 수열을 이렇게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번과 같이 똑같은 수를 계속 더해져 나가는 거 이걸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할 거고 똑같은 수를 계속 곱해서 나가는 수열 이거를
등비수열이라고 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등차 수열을 배우게 될 거고, 등차 수열의 첫 항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계속 더해지는 숫자 이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고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 등비수열도 똑같은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등차 수열에 대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등차라는 것은 뭘까? 등차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차이가 같다? 이렇게 할까? 차이가 같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 3, 5, 7, 9 이렇게 나가는 수열은, 자, 그 다음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2가 차이가 나죠. 또 5하고 7도 2가 차이가 나잖아. 차이가 항상 2로 같다 해서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럴 때 자, 첫째 항을 우리가 보통 A1이라고 하는데, 첫째 항을 A1 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첫째 항을 A라고 할 거고, 일정한 수를 더한다 그러는데 그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하는데 그걸 D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첫째 항을 A, 그 다음에 일정한 수를 더한 거 이걸 공차라고 하는데 공차를 D라고 할게. 자, 공차 커먼 디퍼런스에서 그 디퍼런스의 차이값, 그죠? 영어로 D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첫째 항을 보통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한다. 공차라는 게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또 쭉 나가서 n번째 항이 있는데, 보통 이 n번째 항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게. 요 n번째 항 다음은 무슨 항이 될까?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겠고, 요 an 바로 앞에 있는 항은 n 마이너스 1번째 항이 될 거야. 왜냐하면 이게 자연수기 때문에 다음 항으로 가면 여기 3에다가 1을 더한 거고, 앞에 항은 세 번째 항에서 3에다가 1을 빼서 2가 되잖아. 그래서 an 항이면 그 다음 항은 an 플러스 1이고 그 앞에 항은 an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이 공차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차 D라는 것은 바로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것을 공차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야. 바로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준 것, 그걸 공차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항은 우리가 A라고 쓴다고 그랬고, 둘째 항은 A 더하기 D 이렇게 쓰면 되겠지. 왜냐하면 앞에 항에다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 해주면 되겠죠. 자,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D, 요 두 번째 항에다가 또 D를 더하는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2D가 되겠지.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A 더하기 2D에다가 또 D를 더하니까 A 더하기 3D가 될 거야. 그래서 A3도 이렇게 이쁘게 적어볼게. A3도 A 더하기 2D, A4는 A 더하기 3D. 아, 그러니까 요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세 번 더 해주는구나. 네 번째 항은 세 번 더 해주고, 세 번째 항은 두 번 더 해줬어. 그러면 n번째 항은 A에다가 공차를 n-1번 더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 등차 수열은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이 공차는 일반적으로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다. 이 공차 D라는 것은 이렇단 얘기야. A2에서 A1을 뺀 거, 또는 A3에서 A2를 뺀 거, 또는 A4에서 A3을 뺀 거야. 마찬가지로 쭉 하다 보면 AN에서 AN-1을 빼도 되고, 또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다, 또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뺐다, 이런 것들을 공차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지. 하나 더,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어. 등차 중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 볼까 요거? 일단 이론적으로는 요거만 보면 돼. 요거 다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차로 같으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뭐 여기서도 보면 a2 마이너스 a1은 a3 빼기 a2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an 플러스 1이 두 개가 보이죠? 좌변으로 이항하면 2an 플러스 1이 되고 an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an 더하기 an 플러스 2가 돼서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도 볼까? a2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 a2는 a1 우변으로 가서 a1 더하기 a3, 따라서 a2는 2분의 a1 더하기 a3,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앞으로 가서 이렇게 세 개의 항이 나란히 있을 때 가운데 항은 나머지 두 개 항을 더해서 2로 나눈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야. 등차 중항은 뭐냐면 가운데 있는 항은 앞에 있는 항하고 그 다음에 있는 항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야. 실제로 한번 해볼까? 실제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3, 5, 7, 9 이런 등차 수열에서 아무거나 세 개를 봤을 때 가운데 있는 항 7은 나머지 두 개 5하고 9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다라는 얘기지. 5하고 9 더하면 14잖아. 그래서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알아야 될 것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차가 무엇인지, an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는지, 등차 중항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해봤어. 실제로 이거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체크 2번. 일반항 an을 구하라 그랬어. an은 아까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면 첫째 항 더하기 n-1의 d 이렇게 구했어. 그런데 여기 1번 문제는 첫째 항 a가 3이라고 알려줬고 공차 d가 2라고 알려줬어. 따라서 an은 3 더하기 n-1 곱하기 2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돼. 따라서 an은 3 더하기 2n-2니까 an은 2n 플러스 1. 이렇게 일반항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2번 볼게. 이거 첫째 항이 얼마냐? 마이너스 1입니다. 공차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갔잖아. 그치? 또 7까지 갔죠. 이건 등차 수열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뭐 의심하지 않고 아무거나 두 개를 골라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되는 거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공차가 4가 나오겠지. 따라서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d, 따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4n-4, 그럼 4n-5가 되겠다.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야. 확인해 볼까? A3 한번 해볼까? A3은 여기서 얼마냐면 여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A3이 7 나와야 돼. 진짜 7 나오는지 볼게요. n에다 3을 넣으면 4 곱하기 3 빼기 5니까 12 빼기 5 7이 나오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유형 문제 풀면서 해볼게. 자, 유형 1번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등차 수열이라고 알려줬죠. A2가 1이야. A2가 1이야. 그 다음에 A5 더하기 A7이 26이야. 이럴 때 A10을 구하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N 더하기 AN은 A 더하기 n-1의 D에서 A하고 D를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기는 A하고 D가 안 알려줬고 두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이런 관계만 알려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AN이 A 더하기 N-1의 D라고 했으니까 A2는 어떻게 되는 거야? N에다 2를 넣었잖아. 그렇죠? 여기에 N에다 2를 넣으면 여기도 2를 넣으면 되는 거야. 똑같이 2를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2에서 1 빼서 1D A 더하기 D. 그렇죠? 요게 1이란 얘기고, 두 번째로 A5는 뭐야? A5는 A 더하기 N이 5니까 A 더하기 4D가 되겠지. A7은 A 더하기 6D가 되겠지. 금방 한다. 왜? N-1의 D잖아. 그래서 A5랑 A7을 더하면 A5 더하기 A7은 얘네 둘이 더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2A 더하기 10D가 되고 A5 더하기 A7이 26이라고 그랬으니까 26이야. 그럼 얘하고 얘를 연립하면 A하고 D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식 2로 나눠주면 A 더하기 5D가 13이고 아까 A 더하기 D가 1이라고 알려주잖아. 그지? A가 1이니까 두 개 빼면 4D가 12. 아, D가 3이구나. 자, D에다 3을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따라서 A에는 첫째 항 마이너스 2 더하기 N-1 곱하기 3. 따라서 A에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더하기 3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다시 해볼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N 마이너스 3이니까 A에는 3N 마이너스 5 이렇게 써도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구할 게 뭐야? A10이잖아. A10은 3 곱하기 10 빼기 5 해서 25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A2하고 A5, A7도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해서 A와 D를 이용해서 나타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해볼게. 어디까지 했나? 등차 중앙. 아, 등차 중앙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3, 2A, A 플러스 1. 요 수의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어. 푸는 방법은 다양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등차 중앙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 등차 중앙. 만약에 A, B, C 이 세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B가 A 더하기 C를 2로 나눈 거랑 똑같다. 아니면 2B가 A 더하기 C다. 뭐 어떤 것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자, 등차 중앙, 요 가운데 게 등차 중앙이잖아. 2A는 3하고 A 더하기 1을 더해서 2로 나눈 거랑 똑같다. 그래서 양변에 2 곱해서 4A는 4 더하기 A가 되니까, 자, 3A가 4, A는 3분의 4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겠죠. 네. 오늘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 하고 등차 수열의 공차, 등차 중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 다음 시간에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거를 배우게 될 거야.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거는 뭐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우선 연습을 많이 해봐야 등차 수열의 합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하는 연습 많이 해보시고, 뒤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네,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5번. 이건 전부 다 등차랑 등비랑 섞여져 있네. 한 4번까지 정도만 해보고, 좀 어려우면 등차 수열의 합까지 배우고 나서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교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